아는 서울 언니 써니입니다. 알고 보니 허당 언니 헌입니다. 어디든 진격하는 연입니다. 이번에 사실 그 지선 끝나고 나서 제일 크게 느낀 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이제 유권자 중에 하나가 자기 너무 화가 난다. 쟤네들은 계엄하고 탄핵도 반대하고 그거 체포 저지하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뽑아주냐.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쟤네들은 뉴라이트부터 시작해갖고 리박스쿨, 그다음에 뭐 교회 이런 데를 통해갖고 완전 극우 보수 이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지금 2030이 보수화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민주시민 교육 말로만 하지 실제로 그런 걸 하지 않았다. 역사 교육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정당한 민주화 교육, 시민 교육, 역사 교육 이런 것들을 하질 않았다. 그래서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된다. 진보 세력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기네만 잘났다고 하고 움직이고 자기네들이 뭔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요번에 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일부 그러니까 정치 패널들이 하는 말들 중에는 우리가 이제 정권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는 색깔론적으로 진영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비전을 바라봤을 때는 진영 문제보다는 그 생활 밀착력으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민주진영이라는 게 퍼센테이지가 딱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그러면은 계속 정권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민주진영이라고 말하면 안 될 거야. 왜 그러냐면 쟤네도 민주라고 말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윤석열도 자기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조선 민주주의고 인민공화국 아니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민주진영이고 쟤네는 진보 진영? 쟤네는 저기 뭐 구구 보수 이렇게 이제 막 일반적으로 얘기하니까 하는데 사실은 쟤네도 다 민주라고 얘기해.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아마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거에도 엄청 거부반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민 교육. 시민 교육. 이라는 걸 해야 된다. 뭐냐면 뭐 요번에 누가 그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게 자기는 굉장히 그 우리 동네에서 역사 가르치는 그 강사인데 그런 질문을 한 애가 너무 기특하기도 했다. 뭐냐면 진짜 국민 불복종 권리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국민 저항권, 국민 불복종이 그 전광훈이 얘기하는 거야. 항상. 그때 왜 탄핵 계엄 이후에 탄핵할 때 얘기했던 거잖아. 국민 불복종 이런 게. 그러면서 근데 그걸 요번에 이 부실 선거 이 사건 나고 나서 너무 자기한테 진지하게 그 질문을 하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민주시민이라고 말하고 시민이라고 말하고 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헌법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알고 있지만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나부터만 해도 이번 지선하면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실질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권리긴 한데 내 권리를 제대로 행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에 대한 각성 같은 게 진짜 생겼어. 그래. 그리고 진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요번에 나도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 하던 팀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다들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육해야 된다. 시민교육하고 역사교육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쟤네들이 막 이승만이 이런 지금 뭐 반민특위도 그렇고 우리 독립유공자들도 그렇고 재심 이 진실과 화해 위원회 뭐 이런 것 때문에 재심 받아서 복권되고 사면되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근데
사람들은 몰라. 일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일반 사람들은 몰라. 아직도 5.18에 대해서 뭐 북한의 사주를 그래. 받았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나중에 나 북조선 교육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긴 알고 한데 진짜. 왜냐면은 아까 그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아들을 키워보니 우리는 모든 것이 수능 위주의 교육이야.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수능의 또 배점이 내가 선택이 가능해. 그 역사가. 그렇지. 안 맞아. 봐도 돼.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역사 공부를 안 그게 한다니까. MB 때인가? 그래, 그 MB 때 바뀐 그게 그 거야. 말이 되냐고. 그때 바뀐 거야. 나 좀 흥분돼, 진짜. 첫째, 둘째, 셋째 가지고 몇 번째 그 툭 찍는 거? 아니, 객관식 아니, 이라고 그게 그러나? 객관식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역사가 그러니까 어. 근현대사가 이제 분량도 작아. 분량도 작고 선택 같은 게 된 거니까 이명박이 그때 광우병 사태 났을 때 그 여고생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 시위에 시위에. 나오는 걸 보고 쟤네들 도대체 누가 사주한 거냐? 그때 알고 봤더니 그 역사 교육 커리큘럼 자체가 근현대사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은근슬쩍. 아니, 있기는 있는데 분량이 아주 작아. 그 근현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는 거라니까. 그게 역사가 과정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애들이 거의 다 선택하는 게 있었고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 하나는 이제 그 역사 무조건은 투 뭐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뭐 수학 투 뭐 이렇게 있듯이. 그게 하나로 겹되면서 근현대사가 거기에 그냥 딸려 들어간 거야. 그전에는 이게 따로 있었대. 우리 아들은 그때 공부했나 봐. 한동안. 같이 있는 거. 보니까는 엄청 짧더라고, 근현대사가. 그래서 그때 이제 역사 강사 그때 이제 황현필 선생도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왜곡되게 분량을 줄인다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왜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정보를 안 가르치는 거지. 안 가르치는 거야.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 사건이 있어도. 아예 역사를 아예 왜곡해요. 역사를 아니, 왜곡하죠. 왜곡도 역사를 하는데. 왜곡도 하는데 왜곡보다 더 무서운 게 안 가르치는 무지하게 거지. 만드는 거야. 무지하게. 이게는 대한민국의 뿌리와 관계된다고 봐. 맞아요. 뿌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 뿌리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통째로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흔들면 그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개혁할 수가 없지. 이 보수 쪽에서는 계속 꾸준히 반공적이고 어떤 자기들만의 권력을 차지하고 그걸 계속 꾸리면서 해서 2030 애들이 지금 다 정신 막 헷갈려 하잖아. 근데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이쪽에서 역사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딱 말삐끗하는 순간에 빨갱이가 돼버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래. 잡혀갈 수도 이번에 책 쓰면 잡혀가잖아. 인천 상륙작전 그거 가지고 어느 교육원에 거기서 이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중국 쪽에서 바라보는 시선 이런 두 가지 시선이 있다라고 똑같이 객관적으로 말을 했는데 난리가 났잖아. 그걸 배워줬다고 중국 시선을 왜 가르치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못하는 상황이고 내가 제일 놀랐던 게 딱 처음에 왔을 때 김일성 가짜다고 넌 평생을 섞고 살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난 너무 충격이었거든. 아니 옛날에 그런 소리가 있었어. 김일성 장군이 그러니까 독립부터 하신 김일성 장군은 있어. 역사적 할아버지가 존재하는데 있는데 그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얼굴 마담으로 아니 그러니까 딴 사람이다. 딴 사람 그러니까 딴 사람을 김일성을 전면에 사칭했다. 내세웠다.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게 많이 그러니까 나는 떠들었다니까. 이런 거 어떻게 이런 왜곡까지 해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잖아. 어지간하면 옛날에는 또리 장군 해가지고 북한 사람은 뭐 뿔 달리고 얼굴 빨갛고 이게 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이게 삐죽한 말라. 우리 교과서 때 그림이 이렇게 나왔었어. 교육을 거친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근데 계속 거쳐지지 않고 계속 지금도 계속 그렇게 가는 거잖아. 나 웃기는 게 국회나 뭐나 나갔을 때 뭐 청문회나 무슨 할 때 주적이 누구냐? 이거 대답을 해야 돼. 좀 물어보잖아. 그 대답 못하면 안 돼. 보수당에서 꼭 아니 나는 물어보잖아. 기본적으로 그 북한을 주적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 근데 주적은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뭐 늘 언제나 그 하나만 주적일 수는 없잖아. 왜? 이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 그게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미국이 그렇게 잘나신 미국이 저렇게 전쟁을 하셔갖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뭐 진짜 뭐 그러고서 뭘 건지셨는데요?
그러니까 건진 것도 없으면서. 진짜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미국의 모든 잘못된 거를 그냥 표출했어, 보여줬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서 거야. 깨닫게 했어. 미국이 가지고 있던 검은. 아니 그리고 그 속내를. 아들들은 뭐 5종가를 또 버셨다며. 이거 주식으로 막 한 번씩 얘기할 때마다 떨어뜨렸다가 올렸다 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인이 되고 싶어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어떤 때는. 너무 그 미국 하니까. 미국이 무슨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건 다 좋지만, 그래서 거기가 무슨 정신적으로도 풍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선거장에 미국 깃발 가지고 선거장에 선거장에도 나왔잖아요. 나온 사람들도 있어. 아유.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런 거는. 이스라엘 국기까지 드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저러다 이제 우길기도 들고 나올 거야. 아니, 우기기 드는 사람도 있어. 아, 정말? 아니, 그래, 아파트에 자기 집 집 베란다에다가 걸었었잖아. 우길기 걸어놔가지고 그것도 3.1절날. 그래, 3.1절날 우길기 걸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그런 게 나의 표현의 자유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이런 거를 나의 개인적 자유라고 말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에 맞는 거냐. 이런 질문도 떠오르는 거야. 그렇지. 나는 보니까 이게 드라마랑 영화 보잖아. 보게 되면 옛날 거 하면 조선시대 때 그런 거 드라마는 많이 나오잖아. 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역사가 딱 공백이 빈 게 있잖아. 독립, 항일운동, 일제싸움, 반일운동 했던 거는 공백이 통째 없어져 있어. 이 교육이 없어. 이건 말하는 순간에 정치 색깔을 띄우게 되는 거야, 벌써. 더 웃긴 걸 얘기해 줄까? 드라마가 일본에서 엄청 인기 좋을 때 항일 드라마를 못 만들었어. 왜냐하면 그렇지. 거기에 수출해야 누구 되니까. 주연을 맡으면 일본에서 인기가 떨어지는 거야. 거지. 그렇지. 그래갖고 거기에 출연 안 독립운동가 하려고 드라마를 하겠지. 못 만들었어. 아주 그 대표적인 게 그때 각시탈이라는 드라마가 음, 있었다. 있지, 그 각시탈 있었는데 그거 주연 맡은 배우를 고를 때 너무너무 고생했잖아. 다 다들 고사하고 안 다 하겠다고 고사하고 하니까. 안 한다고 그래. 그거 같은 게 뭔지 알아? 이게 사랑의 불시착 있잖아. 드라마. 그거 국가보안법으로 거서됐잖아. 아 진짜? 인기 되게 좋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뭐라고 거서된지 알아? 더 웃긴 게 거서된 이유가 아니야. 아, 고소한 사람이 있는 거지. 그거 그거는. 단체에서 했어. 단체에서 했겠지. 북한을 너무 미화했다. 아니야. 그 인민군 군인이잖아. 그 이름이 뭐야? 남자가 잘생긴 거. 남자. 현빈인데 너무 너무 잘생긴 남자를 북한군이 만들었다. 이게 이유야. 그게 말이 돼? 이게 북한에 그럼 잘생긴 사람이 없어? 이게 현실이야. 자, 남쪽에 지금 현실. 유치하네. 유치하다 유치해. 진짜. 그렇게 내 이렇게 잘생긴 아니 사람을 뭐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트집 잡을 게 없어서 잘생긴 얼굴 때문에 그런단 그래서 말이야. 거서됐잖아. 진짜 웃기네. 그거는 남북녀기 때문이야. 예쁜 북한 여자가 그래. 나오면 고소 안 했을 거야. 네. 진짜 웃긴다. 이제 심각한 상황이야. 아 그리고 일단 우리가 교류가 북조선하고도 오랜 기간 이제 이미 오랜 기간 단절됐잖아. 단절돼 있잖아. 우리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때부터지 아닌가? 박근혜 박근혜 때 그 끝나고 개성공단 그- 없애고 개성공단. 뭐 이러느라고 안 그 좋았지. 전에 무슨 이명박- 박왕자 그래. 사건이 가장 그때 군강산에서 그래 방황자가 그쵸, 그- 박왕자 사건 때부터 사망 사건. 그래. 교류가 끊어지기 그치.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박근혜 때는 개성공단 음. 없애고 뭐 그치.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오랜 그게 기간 단절되다 너무 오래 보니까 단절됐다. 지금 그 시기에 이제 단절된 시기에 음. 더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자라난 거야. 우리 아들이 지금 26인데 그 이명박 그러니까 2001년생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초등학교 이제 때네. 초등학교 때나 뭐 이때 이제 초등학교 박근혜 정권 때 때부터 겹쳐가지고 그렇지. 이명박 정권을 가면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우리하고 동족이고 교류도 해야 되고 평화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거야. 없어. 왜냐면 북한에 대해서 안 배우니까. 안 배우고 그리고 교류도 없으니까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특히 뉴스도 젊은 없어. 층들이 그리고 걔네들은 그냥 다른 나라라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얘기도 나오잖아. 두 국가를 인정해줘야 된다. 아니, 한민족이지만 나는 사실 거기 동의하는 사람이야. 나도 동의를 하는데 두 국가를 인정하는 건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뭐 교류를 하고 나는 교류를 그치. 하고 왕래를 하고 하는 것까지는 다 저기 그래.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두 국가다라고 어. 생각하지. 근데 그 두 국가를 인정을 하더라도 내 얘기는 우리 젊은 그 친구들이 이게 우리가는 한민족이고 뭐 교류를 해야 되고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사고 일단 의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이제 지선을 통해서 그런 역사 문제라든가 우리가
진짜 젊은이들하고 너무 소통을 하지 않는다. 사실 맞아. 지난번부터 그 얘기는 좀 나오긴 했었잖아. 2030의 극우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번이 제일 큰 것 같아. 나는 근데 애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산업 개발 시기 사람들이잖아. 고도 성장할 우리는 때 자라나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건데 우리 애들은 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애들이야. 그치. 그 그러니까 저성장식이고. 얘네들은 진짜 아쉬울 게 없고 그 대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엄청 큰 거야. 나라는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 태어났는데 이 양극화가 너무 기회와 커지고 찬스도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비전과 희망이 없는 상황이니까 상황이니까. 막 분노 같은 게 있는 음. 거고 부모 세대하고 자기네들은 다르지만 자기네들은 되게 기회를 많이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인풋이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근데 거기를 저쪽은 막 파고 들은 거지. 일종의 그런 뭐. 그것도 반성해야 되겠네. 음. 그리고 그 우리 라떼 얘기하면 안 돼, 애들한테. 맞아. 뭐 우리 때는 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뭐 기회가 얼마든지 요새는- 있었으면서 푸시할 것도 아니고 이 꼰대 소리 듣는다니까. 아니 근데 진짜 요새는 기회가 너무 없어. 내가 없어. 봐도 애들 너무 젊은 애들 좀 안쓰러워. 안쓰러워. 근데 이제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걸 그것도 그런 기회를 갖지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이 아니, 사회적으로. 그래서 내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오늘도 아까 오기 전에 이제 이 지선 끝나고 나서 그 아까 교육 문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 나온 얘기가 뭐냐면 청년 실업하고 소상공인 문제야. 그 두가 왜 그러냐면 나 너무 깜짝 놀란 게 아니 경기도지사도 소상공인 대책이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런데 민주당은 두 가지 얘기를 할게. 그 대구는 왜 지역주의로 가는가. 누가 그런 칼럼을 썼어. 근데 그 칼럼 말미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대구가 자영업자 비율이 되게 높대. 근데 대구는 자영업자가 되는 순간 국힘이 돼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 공무원 사회, 그다음에 무슨 바르게 살기,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 본부,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뭐 하여튼 그 단체들이 다 그쪽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랜 기간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자영업자들은 거기가 비빌 언덕이라는 거야. 거기 그쪽이랑 교류를 하고 교류를 인맥도 해야 맺어야지 되는 거야. 내 사업을 뭐 그치, 어떻게든 내가 할 수 가게를 있는 하나 거야. 하더라도 거기가 비빌 언덕이라는 거야. 터대를 잘 닦아놨네 거기는 진짜. 근데 이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사회적 약자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 사람들도 경제 주체거든. 이걸 경제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까, 주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킬까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지원책이 뭔지 뭐 이딴 소리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자영업자들은 지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도 다 자영업이라는 게 뭐야? 자기가 스스로 영업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비빌 언덕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그 상권을 유지하고 그거에서 역할을 해갈까? 여기도 강해질까?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그건 경제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긴 하다. 지금 하여튼 우리 소상공인이라 하면 여러 부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음식점 같은 것도 생각 많이 하잖아. 자영업자들이 많지 소상공인들이. 그치, 소상공인에서 음식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약간 비대면을 하다 보니 이게 뭐 배달 문화라든지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뭐가 됐든 뭐 옷을 사든 뭘 하든 또 요즘 젊은 애들은 온라인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오프의 현장에 있는 그 상공인들 더 힘든 것 같아. 아니 근데 보면 또 그 나중 동네에 있는 가게들을 가보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들도 많고 또 거기 와서 하는 데들도 많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시대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거든. 근데 그 소상공인들을 뭐 진짜 옛날에는 맛집 그러면
뭐 엄마 손 맛집도 있고 막 이렇잖아. 음. 근데 지금은 프랜차이즈가 너무 그치, 많아졌잖아. 많아. 음. 그렇지. 그것도 대기업에서 막 뛰어들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가 먹거리까지. 많아지다 보니까 진짜 그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막 너무 제외되는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하여튼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에서 지금 그 경제의 어떤 선 하나가 없어진 듯한 느낌인 거야.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야 요번에 지선을 겪으면서 사실은 그런 교육 문제, 그다음에 청년 실업 소상공인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진짜 뭔가 정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주가도 오르고 뭐 반도체는 이런 거 굉장히 활성화되지만 지금 일반 국민들이 가장 문제. 우리가 다 뭐 반도체 회사 저기 직원도 아니고 아니잖아. 그렇다고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겠지. 근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일반 서민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소상공인, 아니 중소기업에서 일을 해.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지금 폐점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야. 아니 지금 그 버티질 못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 앞에서도 시위하고 지금 뭐 엊그제도 무슨 국회에서 간담회 한다고 어젠가 간담회 했다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게 뭐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대책이 뭔가가 대책이 나왔으면 없는 거지. 좋겠다. 아니 지금 이마트고 뭐고 마트들이 다 들어서면서 시장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그래서 유통망을 그러니까 유통 뭐 타운이라든지 그러니까는 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소상 시장 요즘에 뭐 재래시장도 좀 반듯하게 뭐 하듯이 전통시장까지 하듯이 이런 소상공들이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가게를 얻을 수 있고 배달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든지 뭔가 있어야 되겠네. 근데 어려운 문제긴 하다 어려운 그치? 문제긴 한데 어렵기 때문에 더 그치, 해야 연구를 되고 해야지.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명태가 빠르잖아. 아유 점점 그리고 빨라지지. 그만두고 나면 다 자영업해. 치킨집 했다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니야. 엄청 많지. 다 망해. 성공한 한둘이 사람이 아니야. 별로 그러니까. 없어. 성공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하늘에 오죽하면 그 봤더니. 무슨 주방 집기 그 중고품이 그렇게 맞아, 많대잖아. 맞아. 무슨 그러니까. 식당 그래. 개점했다 폐업했다. 폐업했죠. 개점했다 폐업했다 하니까. 그 누가 그러더라고 인테리어 업자만 돈 번다고. 그러니까 그렇겠네. 인테리어 업자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돈을 계속 까먹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건 진짜 정부가 그냥 탁상 공론을 할 게 아니라 무슨 대표자를 모아서 간담회를 해갖고 뭘 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진짜 경제의 어떤 한 축이거든. 이게 그쵸. 무너지면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주가 성장하고 어쩌고 뭐 GDP가 얼마나 뭐 4만 불이 넘어가네 막 이러고 있는데 K자 양극화래잖아 완전히. 그치 양극화가 되는 거지. 내가 엊그제 나 선배가 있는데 선배랑 통화를 했어. 요새 주식시장 좋은데 돈 좀 버셨겠어요? 그러니까 야 나 아침에도 지금 몇백 날렸다. 어떡해. 그것도 버는 사람만 벌지. 근데 버는 사람은 벌지만 이 그래 부장에도 이 와중에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러면서 하여튼.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올라가는 거는 몇 종목이고 그치. 전체 종목 중에 그게 몇 % 되겠냐. 그게 이제 뭐 지금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뭐 50%? 40%를 전체 주식시장의 40%를 차지한대잖아.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다 거기서 그냥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또 어젠가 그저께는 그 또 뉴스를 보니까 바이오 신약 쪽이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 그래? 거야. 그래서 내가 바이오는 성장 산업 아니야? 막 이랬는데 또 거기도 뭐 그 맥을 못 추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더라. 그래서 야, 그러니까 물론 뭐가 너무 좋으면 상대적으로 그늘도 있고 한 거지만 이게 그 차이가 너무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또 이제 그런 부실 선거 같은 거 하게 되면 약간 사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허튼 데다 힘쓰고 허튼 데다가 돈 쓰는 일이 생기는 거지. 그 비용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 하여튼 우리가 오늘 그 지선 선거 이후에 이 수다를 떨다 보니 진짜 막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얘기도 그래. 나오고 많은 얘기들을 나눴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개선하고 하여튼 해야 될 일들이 많네. 진짜 이 선거라는 게 어떤 색깔론 이것보다는 진짜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가닿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정말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이상이긴 사실 하지. 보면
그래 이 지역의 일꾼을 뽑자. 그러면 진짜 내가 아는 일꾼을 뽑는 거밖에 없는 거야. 내가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해 이렇게 하는 거지. 네가 무슨 정책을 갖고 있니? 하고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또 되게 모순적이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하여튼 시민으로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써니가 그랬잖아. 유권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말한 거는 진짜 필요해요. 왜냐면 결국은 시민이 투표하는 거고 시민이 뽑는 거야. 이게 유권자인데 그럼 유권자도 유권자로서의 책임과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투표를 했다고 하는 게 유권자의 권리가 아니라 투표를 하고 그래서 나면 맨으로 책임도 져야 되고 내가 뽑은 사람이 제대로 잘 뽑았는지도 그걸 계속 바라봐야 바라보고. 할 일이 너무 많다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졌어요. 오늘 수다 그만둘까봐 머리 아파. 오늘은 그만하자 진짜. 그래 다음에 또 봅시다. 네. 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